공부를 하게 될 실제 프로그램을 입력하면서 이해할 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론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산이란 게 뭘까요? 자, 결산은 1년 동안 회계가 이제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쭉 있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자, 1년 사업을 하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한 번은 마감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제대로 되었는지를 마감을 하고 다음 연도를 새롭게 또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이 1년간 일어난 일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집계를 해보고 이거를 또 마감을 해보고 그래서 재무제표를 또 만들어 봅니다. 자, 1년치에 대한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고 이거를 우리가 회계 정의에서 배웠듯이 이제 주주총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자, 이런 순서를 하기 위해서 12월 말일이면 1년을 마감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 전표 1년간의 전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을 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 순서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산에는 크게 결산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수동 결산이 있고 또 하나는 자동 결산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수동 결산, 또 하나는 자동 결산. 이거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수동 결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건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차변, 대변 했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분개했던 것들.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입력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데 이거를 직접 입력하는 것을 수동결산이라고 하고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9가지를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선급 비용이나 미수 수익, 또 반대로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또 가수금, 가지금, 내용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수금과 가지금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현금 가부족 정리. 그러니까 현금이 부족했을 때 또는 현금이 과잉했을 때 이 부분을 정리해 주죠. 그 다음에 소모품 정리. 자, 우리가 소모품을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애화가 있으면 우리 원화로 우리 한국어로 이제 환산하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환산하면서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를 평가해보고 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또 선납세금 정리, 그 다음에 대손주남 환입까지 우리가 총 9가지가 있는데 자, 시험에서는 이 9가지를 다 내지는 않아요. 시험에서는 이 9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이제 한 두세 가지만 우리가 시험에 이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동 결산에는 이런 게 있다. 이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이런 게 있다. 물론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결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자동결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산자료 입력에 여러분들이 차변, 대변을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것에 금액을 넣습니다. 해당 금액을 입력하죠.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라는 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차변과 대변에 우리가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자동 결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기말의 재고 파악을 하고 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유무형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죠. 그래서 기계장치나 뭐 비품, 차량 운반구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고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든지 미지급 법인세를 따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동결산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결산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작업을 하기가 쉽다. 자, 그러면 이제 수동결산이 뭐고 자동결산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제 대략 이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좀 더 이제 살펴본다면,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제 수동결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는 손익의 이연이라는 말과 예상이란 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연이라는 말은 다음 차기로 이월되는 거죠. 차기로 이월되는 것을 이연이란 말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연이라고 하는 거고, 예상이라는 것은 아직 받지를 않은 거, 미수,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 미지급. 네, 아직 받지 않은 것과 미지급,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 이런 해당분을 우리가 찾는 것을 예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수익의 이연과 비용의 이연, 또 비용의 발생과 수익의 발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예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이를 잠시 지우고요. 자, 이연이란 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비용의 이연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있어요. 여기를 단기, 그 다음에 내년을 차기, 우리가 다음 년을 이렇게 이제 차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5월 1일 날 보험료를 줬다. 보험료를 지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1년에 보험료를 내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달치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1년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이 되려면 다음 년도 4월 30일이 종료가 돼요. 여기서 보험이 시작이 되고 여기가 보험이 종료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중간에 12월 31일이라는 이 중간에 결산 날짜가 있다는 거죠. 결산 날짜가. 그래서 이걸 나눠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올해 거와 내년 거를 보험료를 두 가지로 나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해 거는 단기분이라고 하죠. 올해 거는 뭐냐? 보험료가 맞다 이거죠. 보험료가. 그런데 내년 거는 뭐가 되죠? 아직 기간이 내년이죠. 기속분이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선급 비용이다. 선급이란 건 먼저 지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지급했다. 그러면 올해 보험료는 아니라는 거죠. 이번 연도가 아니라 이건 다음 연도 보험료다라고 해서 회사에서 이제 보험료를 처리했다면 이거는 내년에 해당 비용으로 넘겨주시고요. 이거를 차변했다가 선급 비용이다라고 기록해 주는 겁니다. 자, 수익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가 수익에는 임대료 같은 게 있죠, 여러분들. 월세. 사무실 월세를 받았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임대료라고 하는데 수익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올해의 임대료와 내년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임대료와 내년 임대료를 1년치를 한꺼번에 모두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보험료하고 내년 보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야 되겠죠.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당 수익, 올해 임대료가 아니니까 없애주시고 이거를 선수수익, 내년에 이거죠. 이거는 내년 임대료다. 이거는 선수수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연이라는 것은 올해의 보험료를 올해의 것을 받았다든지 그런데 이거를 내년까지 영향이 가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비용의 이연, 수익의 이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예상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거죠, 이제. 자, 예상이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용과 이제 수익이 있는데,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자를. 근데 이자를 예를 들어서 10월까지는 자, 10월까지는 10월 30일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자를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자를 우리가 지급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자를 지급했다. 그러면 10월 달도 또 11월 달도 12월 달도 여러분들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10월 달은 놔두고 11월 달, 12월 달을 만약 이거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만약 이렇게 됐다. 이러면 차변에 해당 비용 적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적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내년치하고는 상관이 없고 올해 만약 이번 연도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걸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고 아직 받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이걸 미수 수익이란 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험 가입을 언제 했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1년치 보험료를 냈는데, 자, 1년치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 10월 달에 보험료를 냈죠. 그리고 종료는 9월 달입니다. 그럼 앞에 했던 걸 기억해 보세요. 자, 10월부터 11월, 10월, 11월, 12월은 3개월치는 뭐예요? 올해 거잖아요. 이번 연도 거. 그래서 3개월 곱하기 10만원. 왜 10만원이냐면 이게 1년치니까 나누기 12를 해보면 10만원이 나온다 이거죠. 10만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개월치 올해 거는 30만원이 될 거고 내년 거는 90만원이 되겠죠. 그럼 이 90만원은 올해 보험료가 아니니까 올해 보험료 비용에서 대변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차변에 선급 비용이다 라고 기록해라는 얘기죠. 자, 39번을 한번 볼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자, 임대료를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그래서 24만원을 받았어요. 1년치가. 그럼 나누기 11을 해보면 2만원이 발생한 거죠. 자, 2만원이. 그럼 2만원에 자, 1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 6개월에서 12만원. 내년 6개월에서 12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중요한데 내년의 임대료는 올해 임대료가 아니니까 수익에서 소멸시켜 주는 거죠. 올해 임대료를 수익을 없애주시고 대변에 이거를 선수 수익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시라는 얘기죠. 자, 급여를 말합니다. 12월 달에 급여가 나갔습니다. 급여를 했는데 미지급했다. 그러면 이거는 12월 기속이다. 그러면 올해의 급여죠. 이번 연도의 급여인데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 올해 급여니까 일단은 차변의 급여 비용이 발생시켜주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750만원이 원금인데요. 자, 결산이자를 자 원본에 전입하였다. 이 말은 이제 이자는 발생했는데 이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자가 계산되면 750만 원의 5% 이자에 12분의 4개월에서 12만 5천 원이 올해의 이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4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냐? 9월 달에 시작을 했으니까 가입을 예금을 가입한 게 9월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에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는 결산이자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기예금은 만기가 완료가 되면 그때 가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차변의 미수수익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 기타 이제 수동 결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 이거는 공부하셨던 내용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장부가액이 10,000원. 그럼 얘가 원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공정가액이 12,000원이다. 그러면 현재 가격, 결산 시점의 현재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시가라고도 하죠. 시세 또는 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럼 10,000원짜리에 사왔는데 12,000원이 지금 됐다는 것은 2,000원만큼 이익이 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산이 증가됐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해서 수익의 발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원가가 15,000원인데 시세는 12,000원 됐다. 그럼 3,000원만큼 가격이 다운됐지 않습니까? 하락했죠?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하고 비용으로 적어주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하고 자산이 감소됐다. 3,000원만큼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부상 현금이 있는데요. 현금이 160만 원인데 실제로는 168만 원이다. 그럼 어때요? 8만 원만큼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고 그 다음에 결산 때 적는 게 자빅입니다. 만약 이게 결산이 아니라면 우리는 현금 가부족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장부상 현금, 실제 현금을 보는데 166만 원이 장부상 현금인데 실제 현금은 160만 원이다. 그럼 6만 원이 부족하니까 차변의 잡손실, 대변의 현금 또는 현금 가부족이라고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장기차입금, 이건 비유동부채죠. 이거를 1년이 안 되면 유동부채로 바꿀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차변에 장기차입금 부채 감소 10,000원 해주고 비유동부채가 감소하고 유동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부상 애화 금액을 살펴봅니다. 자, 장부상 애화 금액이 80만 원인데 결산해 보니까 애화 금액이 10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애화 금액이 늘었으니까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면은 20만 원만큼을 애화환산 이익이라고 해서 자산의 채권이 증가된 거니까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으로 처리해 줍니다. 자, 근데 만약에 외상 매입금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외상 매입금은 부채인데요. 부채가 환율이 증가하면 애환산 손실이 되고 환율이 증가하면 애환산 이익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법인세를 중간에 우리가 납부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법인세 납부를 했을 때는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소모품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사무용품이 있습니다. 뭐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모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만약에 시험지가 두 가지입니다. 소모품 B로 처음에 구입 당시에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결산할 때는 비용을 대변으로 처리해주고 차변에는 소모품 미사용익을 적어줍니다.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소모품으로 처리했다면 소모품을 대변으로 결산해서 보내주시고 이때는 사용액을 소모품 B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봅니다. 자, 본사 사무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모품 구입 시 비용 계정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소모품 B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 B 적고 차변에는 미사용액을 차변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동결산 분계는 우리가 실무편에서 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결산 분계의 이론문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다음 중 기말 결산 정리 분계 대상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보험료 미지급분, 정기예액 적금에 대한 미수이자, 건물 화재 보험료 기간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기말의 결산분계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은 2번이죠. 보험료의 미지급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미지급분을 지급했다라고 합니다. 미지급분에 지급했다. 그러면 그동안의 보험료를 미지급을 했던 것을 바로 이번에 결제를 했다는 거죠. 상환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말에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기말 결산에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은 여러분들 한번 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한번 본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여기에 제가 수동 결산 분계와 자동 결산 분계를 정리를 해드렸었죠. 자, 이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더 들어가 보죠.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간이 있다. 이렇게 그려놓고 봅시다. 1월 1일 있고 12월 31일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결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면 9월 1일부터 그랬어요. 자, 여기서 9월 1일이고 시작해서 종료되는 게 2월 28일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9월부터 한번 세볼까요? 9, 10, 11, 12, 여기는 1월, 2월. 총 6회죠. 총 6달 분이 되겠죠. 그럼 보험료가 60만 원이니까 6으로 계산해 보면 10만 원이 한 달의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단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월달 내년분을 차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1월과 2월은 내년 거니까 10만 원을 곱해보면 20만 원은 내년치가 되겠죠. 이거를 선급비용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설명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4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10월 1일 날 보험료를 1년분입니다. 1년분. 그러면 나누기 12 하면 만 원이 되겠죠? 자, 이때 선급보험료가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는데 10월 1일 날 보험료를 냈어요. 그럼 내년에 9월 30일이 종료가 되겠죠. 자, 단기, 차기. 그럼 여기는 10월, 11월, 12월. 여기는 1월부터 9월. 그럼 9개월이죠? 그럼 곱하기 9 하면은 9만 원이 내년분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과 6번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해했던 시점, 보험료 지금 4번과 5번 3번과 4번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5번과 6번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정답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7번으로 가볼까요?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그랬습니다. 그럼 차입금은 우리가 돈을 빌려온 거고요.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 시까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이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미지급이 되겠죠? 미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과 미지급 비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해를 해본다면 미지급 이자 비용을 단기에 적지 않았다. 그러면 조금 전에 7번에서 했던 것처럼 차변에 이자 비용이 나와야 되고요.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전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냐면 차변은
만약에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거고 미지급 비용이 나오면 부채가 증가한 걸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계상, 계상하지 않았다. 그럼 안 왔으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비용이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그 다음 부채가 어찌 된다? 감소된다. 이게 영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감소했다는 것은 뭡니까? 순이익이 생각해보면 비용이 줄었으니까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순이익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이익이 커지는 건 3번이 되겠죠. 과대평가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9번에 소모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소모품이라고 나와 있죠. 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럼 소모품을 구입했고 그럼 자변의 소모품 200만원, 대변의 현금 200만원 하고 처음에 최초 분계를 이렇게 하죠. 자, 그럼 결산이 들어온다. 자, 결산이 들어왔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소모품을 대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소모품 B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차변의 이 소모품 B는 사용액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게 120만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사용한 거는 80만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양쪽에 80만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이거는 앞에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있지만 한번 잠깐 보실까요? A사는 원가가 21만원, 공정가는 2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면서 4만원이 늘었죠. 4만원이 이익입니다. B사 주식은 18만원이 어때요? 15만원으로 가면서 마이너스 3만원이 되겠죠.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럼 남은 건 이익이 만원이 남았죠. 그럼 이익이 남은 만원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기순 이익이 30만원이 났습니다. 근데 아래 사항을 누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 선수분 그랬습니다. 임대료 선수분 이거는 뭐죠? 차변의 임대료고 3만원, 대변의 선수 수익입니다. 3만원이죠. 그럼 결론은 이거는 뭡니까? 수익이 감소해야 되는 거죠. 수익이 감소. 그럼 수익이 감소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0만원에서 이 2만원은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겠죠. 3만원을 마이너스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0만원은 33만원을 뺍니다. 보험료 미지급액 그랬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험료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험료는 비용이 증가한 거죠. 여러분 비용이 증가한 거는 뭡니까? 이익이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비용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익은 감소합니다. 그럼 이 이익이 감소를 해줘야 되니까 5만원도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30만원에서 3만원 이익 감소니까 빼야 되고 5만원도 이익 감소니까 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산의 절차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앞에서 우리가 회계상 거래에서도 설명을 이미 드렸는데 거래가 나오고 분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 절차로 결산 예비 절차죠.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그래서 수정할 게 나오면 수정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정을 한 후에 정산표를 만들어 보죠. 그 다음에 원장을 전부 마감을 합니다. 이게 결산 본 절차죠. 여기까지는 예비 절차, 얘가 본 절차. 그래서 원장이 마감이 되면 재무 상태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재무 상태표를 마감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도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가지고 순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전산회계 2급 이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